안녕하십니까. 엘세비어 장현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이버 기능만을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이나 활용 사례별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이버 오버뷰 모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발은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입니다. 먼저 스코퍼스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코퍼스는 엘세비어에서 구축한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로 학술 연구의 탐색 출발점으로 선행 연구 및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전략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5,000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25,000여 종의 저널과 12만여 권의 인문사회학 도서, 그리고 10만여 건의 과학기술 공학 주요 컨퍼런스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논문별 인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용하거나 인용된 논문 등 관련 논문 탐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코퍼스에서 활용 가능한 두 가지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서 프로파일로 저자의 영문명, 소속 기관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저자의 프로파일 페이지를 생성해드리고 있고, 저자의 논문을 추가, 삭제, 관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인용 등 연구 성과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기관별로 발표된 논문을 수집해서 어필리에이션 프로파일, 기관별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관의 논문, 인용, 주제 분야, 연구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코퍼스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외부 심사위원회인 CSAB의 엄격한 심사 후 등재 여부가 결정되며 OECD나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QS, THE 등에서는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의 주제 분류 체계를 저희가 ASJC로 부르고 있는데요. 대분류로는 4개 분야, 보건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분류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의 중주제, 그리고 이는 다시 300여 개의 소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표에서 27개의 중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저널의 주제 분야로 스코퍼스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저널의 에디터가 본인 저널의 주제 분야를 케미스트리, 물리학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스코퍼스에서는 ASJC 주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연구 성향이나 성과를 분석할 수 있지만, 사이발에서는 주제분류 체계를 스코퍼스 주제분류뿐만이 아니라 OECD나 아니면 QS나 TH에서 활용하는 분류 체계를 선택하여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이발은 스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 분석 솔루션으로 사이언스 이밸류에이션 합성어입니다. 사이발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220여 개 국가, 18,000여 개의 연구기관, 수백만 연구자의 성과를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오버뷰 모듈은 국가나 기관, 연구팀, 학과, 연구자에 대한 연구 성과 분석을 리포트 형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은 국가나 기관, 연구자의 성과를 그래프 형식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콜래보레이션 모듈은 현재 연구 협력 현황이라든가 잠재적인 연구 협력 기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트렌드 모듈에서는 중요 연구 동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이발의 공통적인 활용 사례를 안내드리면, 첫째는 사이발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 학교의 연구 성과 분석 및 타 기관 벤치마킹, 세계대학 랭킹 준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자 성과 분석을 위해 활발히 활용하는데, 우수 연구자상 후보자 성과 분석, 연구자 채용 시 성과 분석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과별 성과 분석, 타 기관의 학과와 비교, 그리고 BK 사업단의 경쟁력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섯째로는
우리 기관의 VIP가 해외 대학을 방문하거나 해외 대학의 VIP가 우리 대학 방문 시에 협력 현황 및 뭐 미팅이나 워크샵 아젠다 개발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 혁명이라든가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시티 또는 SDG 같은 연구 동향 분석 시에 전략적으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발에 접속해서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발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 접속 자체는 저희가 이미 나눠드린 사이발 공통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발에 접속하면 맨 상단에 모듈 4개, 오버뷰 모듈부터 트렌드 모듈까지가 고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오버뷰 모듈, 벤치마킹 모듈, 콜라보레이션 모듈을 보는 기관이라면 트렌드 모듈은 뭐 자리에 이제 링크가 링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화면 중간에 모듈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Go to Overview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고정 메뉴 클릭하시면 오버뷰 모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관 모양의 아이콘에서는 말씀드렸던 18,000개의 기관, 우리나라 연구기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연구기관 어디든지 검색해서 성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람 모양 아이콘은 연구자의 성과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자를 기반으로 그룹핑을 한 성과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서 모양의 퍼블리케이션 셋은 연구자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논문 리스트에 뭐 DOI라든가 스코퍼스 EID 그리고 펀메드 아이디를 사이발로 업로드해서 성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전 세계를 비롯해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또 뭐 대륙별로 성과를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아이콘은 토픽과 토픽 클러스터에 관련된 아이콘입니다. 연구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토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네모난 아이콘이 리서치 에어리어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주제 분야 그리고 SDG 기반으로 한 동향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책 모양 아이콘이 저널의 영향력 지수라든가 연구 동향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하는 기능이 우리 기관의 성과 분석이기 때문에 이 기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당 특정 기관의 성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문 발표 가장 많은 기관으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클릭하시면 저는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서 기관 리스트가 확인되지만 처음 입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있는 Add Institution 그룹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곳에다가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학교를 입력하시면 해당 학교의 이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된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기관의 성과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널에서 선택한 기관의 성과는 화면 오른쪽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QS나 TH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도 범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하는 연도 범위를 3, 4, 5, 6,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정해드리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 기간 내에서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부분에 보시면 스코퍼스의 주제 분야, 27개 주제 분야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주제 분야를 클릭하시게 되면 소주제 분야까지 선택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주제 분야는 스코퍼스 주제 분야인 ASJC가 아닌 QS나 TH로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창에서 QS나 TH를 선택하시고 셀렉트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주제 분류 체계로 성과를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여집니다. 이 서머리 탭은
옆에 보여지는 모든 기능들에서 중요한 기능을 맛보기로 끌어온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의 논문을 5만 건, 5만 700건 정도 발표한 걸로 확인되고요.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 수가 2만 8천 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논문의 FWC 한 1.48로 전 세계 평균 대비 48% 이상 인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 700건의 논문은 총 55만 2천 건 정도 인용이 되어서 논문 한 편당 10.9회 정도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5 인덱스는 5년 동안 인용된 논문의 H 인덱스인데요. 즉 5만 건의 논문 중에서 181편만이 181회 정도 인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은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편의 주제 분야를 분석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논문 출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의학으로 20.1%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논문 출판이 활발한 분야는 엔지니어링 10.5% 정도, 이렇게 특정 주제 분야별로 논문 출판의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 분야의 분류에서 Analyze More 디테일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주제 분류 체계를 주제 분야별 성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너 차트가 아닌 바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서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논문 출판이 활발한 주제 분야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그 주제 분야의 영향력인 필드 웨이트 사이테이션 임팩트 FWC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 평균이 1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주제 분야가 1을 초과하고 1을 상회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서머리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면은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리서치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리서치 토픽은 이제 제가 요 기능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리서치 토픽은 전 세계 논문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유망한 연구 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상위 10% 논문 비율은 11.9%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 평균은 9.5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향력 지수인 사이트 스코어 상위 10% 저널에 발표된 논문 비율이 36.3%이고요. 한국 평균은 28.1%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국제협력 비율은 28.5%이고요. 한국 평균은 27.8%, 그리고 산학협력 비율은 6.5%이고 한국 평균은 4.5%이기 때문에 중요 지표 모두에서 한국 평균은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리서치 토픽, 엔토픽 클러스터로 넘어가서 자세한 기능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 프라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퍼스에 등재된 모든 논문의 인용 분석 후에 인용 패턴에 따라서 연구 토픽을 구분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논문을 하나의 토픽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한 10만 개의 토픽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주제가 비슷한 토픽을 클러스터링해서 약 1,500개의 토픽 클러스터로 재분석을 했습니다. 토픽에 포함된 논문의 인용, 이용, 그리고 저널의 영향력 지수인 사이트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토픽의 점수, 프라미넌스 퍼센타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고요. 100점에 가까울수록 연구가 더 활발하고 관심도 많이 받는 유망 연구 토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픽의 전 세계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연구기관, 그리고 우수 연구자도 탐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구자들께서 연구 기금을 위한 제안서 작성 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토픽을 확인하신다면 그
그것으로 인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픽과 토픽 클러스터는 휠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토픽 자체는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토픽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한 우리 학교, 서울대학교는 한 1,406개의 토픽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상위 5%, 1%의 토픽, 또 10%의 토픽을 원하신다 그러면 해당의 퍼센테이지를 클릭하셔서 우리 학교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토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1% 토픽 클러스터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걸 테이블 형태로 변경해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알고리즘 등 서울대학교 갖고 있는 상위 1% 연구 토픽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위 연구 토픽에 발표된 우리 학교의 논문 수와 전 세계 점유율, 서울대학교 논문의 점유율이 0.72%이고요. 또 743편의 FWC 한 2.03으로 평균 대비 103%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가장 유망한 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Analyze at Institution이라는 링크가 이제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2차 전지 토픽에 해당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토픽에 해당되는 논문들의 15가지 주요 연구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협력 같은 경우에 28.5%로 또 산학협력은 10% 정도로 산학협력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토픽을 리딩하고 있는 연구자는 누구인지 오서 부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기석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계신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논문에는 링크가 걸려 있어서 이 논문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엑스포트를 통해서 엑셀 형태로 논문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픽 옆에 보시면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콜래보레이션은 이제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자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연구자가 협력한 경우입니다. 비율이 28.5% 정도 되고요. 해당 논문들은 전 세계 평균 대비 177%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국내 기관 간에 협력한 경우는 46.2%로 전 세계 평균 정도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자 간에, 그러니까 기관 내 협력은 22.5%로 FWC 한 0.97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3% 낮게 인용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싱글 오서십은 혼자 발표한 논문의 경우이고요. 인용은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낮게 산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6.5%이고요. 협력한 논문은 5.05로 전 세계 평균 대비 405%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논문들 중에서 인용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발표된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협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면 인용 지수는 통계 수치상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기능만 말씀드릴 텐데요. 어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서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리 기관에서 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 리스트를 500분까지 산출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엑스포트인 클릭하시게 되면 엑셀 형태로 바로 해당 리스트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과들은 우리 학교 연구자들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이는 다른 학교를 클릭했을 때 다른 학교 연구자들의 성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연구자의 성과를 바로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연구자의 이름 앞에 있는 메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해당 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자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연구자의 성과를 지금 보신 기관의 성과와 동일한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는 5년 동안 538편을 발표했고 FWCI는 4.21로 평균 대비 321% 이상 인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버뷰 기능에서 여기 특히 기관 패널 부분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기능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국기 모양이 있습니다. 국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전 세계부터 특정 국가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월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관의 순위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월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인스티튜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스티튜션을 클릭하시면 전 세계 18,0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논문수, 인용수, 관련된 성과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끌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여기 부분에 보신 엑스포트라고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학교가 전 세계에서 논문 기준을 몇 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논문수 기준으로 전 세계 37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버뷰 모듈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